자, 우리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 학에 네 과목이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과목인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제품을 만들기 조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피부 타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피부 타입에 맞춰 가지고 내용물과 원료를 선택해서 그 사람 피부를 어떤 피부 미용 문제를 호전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화장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 구성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바로 이 첫 번째 시간에 바로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 그리고 특성이 어떤 게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장품 원료는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라 하는 것은 피부의 기능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피부의 기능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다음 피부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온도 조절하는 거, 분비 기능, 뭐 호흡 기능 많이 있는데 피부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해야 되는 기능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피부에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까? 약산성 피지막하고 각질층이 피부를 보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 각질층 기능 역할하는 것을 화장품으로 바르면 안 돼요. 왜? 각질층은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걸 화장품을 쓰게 되면 우리 피부라는 게 의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건 피부의 기능을 돕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기능하는 거 아닙니다. 피부의 기능을 돕는 거기 때문에 각질층이 하는 기능보다는요 약산성 피지막이 하는 기능을 가장 담는 게 그게 바로 화장품이거든요. 그렇다면 약산성 피지막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땀하고 피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땀은 바로 수성 성분이라 할 수 있어요. 수성. 그 다음에 피지는 바로 유성 성분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수성과 유성이 두 가지가 혼합이 돼 가지고 바로 그게 화장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수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제품이 수성이 많고 유성이 조금만 들어간 경우는 토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성이 좀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유성이 좀 더 증가돼서 좀 더 유분감이 더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로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성과 유성이 비슷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유성이 좀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바로 크림이 되겠죠. 또는 수성이 아예 빠져 있는 제품은 오일이 되겠죠. 이처럼 뭐라고 화장품 수성과 유성에 대한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화장품의 제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형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거? 피부에다 수분 공급한다는 거하고 뭔가 청량감을 준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토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건 크림이라든가 오일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유분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피부에 보호막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보호 기능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호 기능?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첫 번째 중요한 바로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그 기능이 뛰어나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성 성분 얘기하게 되면은요, 되게 땀 성분 얘기하고 유성은 뭐 피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오래 보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굴에 피지하고 땀이 나오는데 하루나 이틀 세수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는 냄새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품에는 주성분이 있고 첨가 성분이 있거든요. 주성분하고 첨가제가 있어요. 그럴 때 주성분은 주로 수성과 유성으로서 땀하고 피지하고 비슷한 건데 이걸 갖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보존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왕이면 냄새가 좋아야 되겠죠. 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당히 색깔이 좀 좋아야 되니까 색조가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금속이 들어있으면 이게 또 쉽게 변질이 되거든요. 미생물이 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온 봉쇄제가 들어가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장품이라는 게 뭐 기미에 좋다고 하면 미백 성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성에 쓰는 것은 보습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효과를 나타내주는 그 활성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 성분, 그 다음에 보존제, 그리고 향이라든가 색조라든가, 그리고 금속 이온 봉쇄제라든가 pH 조절제, 이것들은 우리가 화장품에서 땀하고 피지, 유성과 수성 성분에다가 더해지는 바로 첨가제로서 소량이지만은요, 그 화장품의 특징을 또 많이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은요, 기본적으로 수분이 많이 들어있느냐, 유분이 많이 들어있느냐를 체크하고, 그 기본이야. 그다 플러스 첨가되는 성분 중에서 어떤 활성 성분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용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활성 성분이 다르게 혼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화장품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 여기 나왔지만은요,
화장품의 기본 구성 인자는 기본적으로 뭘 닮아야 한다고요? 약산성 피지막을 닮아야 됩니다. 피지막. 그러니까 보호막이 되겠죠. 그럴 때 땀하고 피지가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땀하고 물이라고 된 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피지, 친유성과 친수성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어때요? 물하고 기름은 어때요? 수성과 유성은 서로 잘 안 섞이잖아요. 섞여주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계면 활성제 또는 유화제라는 얘기 하고 있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주성분 여러분 교재에는 뭐 부영제라 나와 있는데 이 주성분이라 하는 건 뭐라고? 여기 나온 대로 친유와 친수성, 피지하고 땀하고 그리고 계면활성제 기능하는 게 메인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첨가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거 재밌는 용어죠. 화장품답게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상품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정화제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뭘까요? 활성성분, 향, 색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품성이고 그 다음에 안정화제는요 제품이 변질이 잘 안 되게 하는 거 뭐죠? 보존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금속이온 봉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정화제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바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요 그 화장품의 어떤 특징,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바로 첨가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화장품 구성 인자인데 오늘 할 내용 기본적으로 이 친유성하고 친수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성분 중에서는 수성 원료가 있고 친수성이죠. 그다음에 유성 원료는 뭐 친유성이고 이걸 서로 섞여준 게 뭐라고요? 계면활성제, 특히 밀크 로션이라든가 크림 같은 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를 유화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주성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거 상품성을 주고 그다음에 안정화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품성을 주는 것은 바로 활성성분 뭐 천연 보습인자라든가 또는 콜라겐, 소듐 PCA, 그죠? 그다음에 히아루론산 같은 게 있죠. 혹은 뭐 이런 것들 식물성 성분 이런 것들 많이 이게 바로 활성 성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색소, 향, 점증제 좀 뭔가 끈적끈적하면서 영양감이 있는 성분이 있죠. 그게 바로 점증제라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화장품의 상품성을 주는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정화제는 화장품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거 뭐죠? 보존제.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주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성분 중에서는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정제수입니다. 순수한 물이거든요. 이 정제수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제수에 대한 얘기는 뭐 기본적으로 보면 됩니다. 쉬운 얘기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정제수 다음으로 또 우리가 화장품에서 친수성 물질로서 이 수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물에 녹는 물질인데 바로 이게 저급 알코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성 원료 중에서 이 저급 알코올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좀 이게 화학적인 게 좀 어렵긴 하지만요. 저급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친수를 띈다는 얘기고 고급 알코올은 친유를 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급 알코올은 뭐라고요? 친수. 고급 알코올은 뭐라고요? 친유를 띈다. 그럴 때 저급 알코올 중에서 대표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저급이라는 얘기는 탄소수가 1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겁니다. 고급 알코올은요 탄소수가 10개 이상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 수용성이면서 에틸 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틸 알코올하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이것은 용제 또는 소독제, 가용화제. 가용화제가 뭐냐면요 계면활성제 중에서 토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를 가용화제. 앞에서 뭐라 했나 로션이나 크림이 뭐라고요? 유화제라고 이름을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는요 제형에 따라서 토너상은 뭐라고 가용화제라 하고 로션이나 크림상은 뭐라고 유화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저급 알코올, 즉 알코올,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가용화제로 많이 씁니다. 토너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특별히 휘발성이 있어서 청량감과 수렴 효과를 준다. 주로 지성 피부에다가 수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에탄올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에틸 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도 있지만은요. 에스디 알코올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디 알코올. 에스디 알코올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변성제가 들어가가지고 변성된 알코올을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알코올을 우리가 술 때우는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틸 알코올에다가 무슨 뭐 페놀이라든가 되게 강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바로 물론 페놀 종류는 아니고 좀 더 자극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만든 변성 알코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변성 알코올인 에스디 알코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습제에 대한 얘기인데 화장품은 기본적으로요 피부에다가 보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보습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것이 뭘까요? 수분을 막아내는 것. 그게 뭘까? 주로 유성 성분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그걸 갖다가 폐색제라고 얘기합니다. 폐색제. 유성 성분입니다. 근데 수분을 잡아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수분 잡아주는 게 뭐 콜라겐, 뭐 그리고 히아루론산 있죠? 이런 것들 수분을 잡아주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주로 흡습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보습제는 크게 두 가지야. 흡습제가 있고 폐색제가 있습니다. 흡습제는 물을 끌어오는 거, 주변에 물을 이렇게 있는 걸 잡아당긴 거죠. 근데 폐색제는 뭘까? 있는 수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보습제가 뭐냐? 흡수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걸 유지하는 것은 바로 폐색제로서 그건 좀 덜 적극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보습제는 수성, 친수성을 띠느냐 친유를 띠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 수분량을 증가시키고 경피 수분 손실이란 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경피 수분 손실이라는 얘기는 표피에서 수분을 날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TWEL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을 막아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 수분을 잡아당겨 수분을 유지시키는 흡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뭐가 있다고? 폐색제 두 가지가 뭐가?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폐색제가 있죠. 그래서 흡습제하고 폐색제 두 가지가 바로 보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흡습제로는 뭐가 있냐면 다가알콜, 그리고 트레할로스, 우레아 요소입니다. 베타인, 사탕 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히아루론산, 나트륨, 컨드로이틴, 황산, 소듐 PCA, 소듐 락테이트, 아미노산, 무코다당,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 한다고? 수분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흡습제란 얘기예요. 이건 수성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폐색제, 여기 폐색제 있었죠. 폐색제는 대표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페트롤라튬,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바셀린,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바셀린이 바로 페트롤라튬입니다. 그리고 약물 추출을 라놀린, 그리고 여기 미네랄 오일하고 광물성 오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폐색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습제라는 게 뭐라고요? 흡습제하고 폐색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럴 때 여기 나왔습니다. 보세요. 보통 보습제는 흡습제를 의미하는 건데, 물론 폐색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폐색제도 넓은 의미에서 보습제로 되는 건데, 아까 했던 얘기. 그럴 때 알코올의 구조에 있어 가지고는, 알코올은 ROH라는 그 화학식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이 OH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수산기인데, 이 수산기라고 하는 게 몇 개이냐에 따라서 1가알콜, 2가알콜, 3가알콜인데, OH기가 두 개 이상인 알코올을 무슨 알코올을 하냐면요. 여기 나왔지만 다가알코올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가알콜. 이거 기억 잘하세요. 이 다가알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다가알콜이 그 어떤 화학 분자 구조 안에 OH기 숫자가 두 개 이상 되는 거예요. 그건 다가알콜. 얘들은 수분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흡습제 얘기했죠. 흡습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다가알콜이거든요. 근데 이 다가알콜은요, 흡수만 하는 게 아니고 보존능도 있습니다. 이게 보존제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1,2헥산디올 들어봤나요? 1,2헥산디올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보존제로 사용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가알콜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구조에서 특히 다가알콜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가알콜의 특징이 나왔죠. 보습 효과하고 뭐라고요? 보존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다가알콜 중에서요,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건데, 부동액으로 쓰는 프로필렌 글리콜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화장품 성분의 흡수제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 안 합니다. 지금은 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 안 하고 지금은 일사 부틸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부칠 또는 부칠렌 글리콜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이게 바로 그 프로필렌 글리콜 대용으로 사용하는 다가알콜 중에 2가알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요, 자극이 될 수 있고 좀 너무 끈적거립니다. 왜? 이게 수분을 잡아주는 물질은 좀 약간 끈적이는 성질을 띠고 있거든요. 특히 다가알콜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리세린이 있죠. 글리세린이 대표적인 다가알콜입니다. 그것은 약간 끈적이죠. 농도가 높아지면은요. 이게 나왔네요. 그죠? 글리세린. 그리고 프로필렌 글리콜. 요즘에 프로필렌 글리콜 안 씁니다. 뭘 쓰냐? 부틸렌 글리콜 이거 씁니다. 부틸렌이고요. 부틸렌. 부칠보다는 같이 우리가 보통 읽은데 표기할 때는 부틸렌 글리콜이 나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인데 이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이렇게 쓰기도 하죠. PG라고. 또는 소비톨.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뺀 나머지 글리세린, 부틸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소비톨 요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가알콜인데
OH기 숫자가 2개 이상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는 수성원료를 얘기했거든요. 유성원료. 유성원료로 이게 친유성을 띠는 거겠죠. 그죠? 그 유성원료를 보게 되면은 첫째가 먼저 유성원료는요. 추출원을 어디서 추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첫째, 식물성, 동물성, 그리고 광물성이에요. 근데 식물성, 동물성 이유다가 또 뭐가 있냐? 식물성, 동물성은요. 동식물은 오일이 있고 그다음에 왁스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또 구분해요. 어떻든 기본적인 뭐라고 식물성, 동물성, 그다음에 뭐라고 광물성 세 개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이 합성. 합성 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데 먼저 식물성 오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추출원에 따라서 천연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합성된 건 아니죠. 그럴 때 식물성 오일은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것 많이 보잖아요. 그죠? 주로 식물의 잎이라든가 열매에서 많이 추출하는 거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피부 친화성을 우수합니다. 또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문제 있어요. 뭐냐? 산패되기 쉬워요. 천연물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이치가 있어요. 원료치라 얘기하는데 원료취. 그리고 약간 느낌이 무거운 사용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동물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천연인데 동물의 피하 조직이라든가 또는 장기에서 추출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읽어보면 됩니다. 참, 터틀 오일은 거북이 등에서 인 기름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요 많이 들어봤죠? 특징은 비슷해요. 앞에서 나왔던 식물성과 똑같이 피부에 대한 친화성이 우수하고 피부 흡수가 빠르되 이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산패되기 쉽고 특이치가 있고 무거운 사용감이 있는데 그럴 때 동식물류 중에서 이 왁스라는 게 있거든요. 천연 중에 왁스라는 게 지방 중에 왁스가 있는데 그게 식물성은 시어버터, 망고버터, 카카오버터 이 버터류가 그렇습니다. 동물성은 뭐 소기름, 그다음에 돼지기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왁스류가 들었는데 이것도 뭐 유성원료의 추출원에 따라서 천연 기름이 되는데 왁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오일을 했고 이건 왁스가 되겠습니다. 좀 끈적거리겠죠, 그죠?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대한 친화성이 우수한데 흡수력이 높지는 않죠. 근데 세 가지 단점은 같이 있네요, 그죠? 산패되기 쉽고 특이치가 있고 무거운 사용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피부에 대한 침투력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죠? 앞에 우리가 동식물유보다는 이 왁스는 약간 침투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광물성 오일입니다. 광물성 오일은요, 첫째, 광물성 기본적으로 석유에서 뽑아냅니다. 석유 등의 광물질에서 추출한다. 대표적으로 미네랄 오일 그리고 페트롤라튬 아까 얘기했었죠. 폐색제 수분증을 억제하는 거. 페트롤라튬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바셀린이라 합니다. 자, 이건요 기본적으로 무색 투명하면 특이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나고 또 산패되지 않아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동물 식물유보다는 좀 좋은 점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유선감이 강하고 폐쇄막을 형성해서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주로 이 아이크림이라든가 또는 립스틱 같은 데 사용하지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이게 막을 형성을 많이 해버리니까 지성 피부한테 좀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피부 다 사용하죠. 근데 페트롤라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좀 더 예민 피부라든가 눈가 아이크림이라든가 립스틱 등에 많이 사용하죠. 자, 그다음 합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합성 에스테르 오일. 뒤에서 하겠지만 에스테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화장품 성분 중에 유성 원료라고 하는 게 추출원에 따라서 동물성, 식물성, 왁스, 그다음 미네랄 광물성 오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합성인데 그 합성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에스테르, 합성 에스테르 오일이 있다는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실리콘,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이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면 되게 피부에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아주 부드럽죠. 이것은요 합성을 시킨 이유가 뭐냐? 첫째, 산패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도 앞에서 우리가 동물성, 식물성, 천연유는 전부 다 어때요? 이 되게 무거운 사용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가벼운 사용감이 있다. 이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합성유로서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원료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 원료 및 제조 관리에 있어가지고 제조 및 품질 관리죠, 그죠? 그 과목의 첫 번째 강의에서 핵심 정리를 하게 되면은 화장품의 구성인자는 무엇과 제일 유사하다고요? 약산성 피지막과 제일 유사합니다. 피지하고 땀이죠. 그럴 때 주성분은 주로 뭘로 돼 있다? 수성원료하고 유성원료하고 그다음 그걸 섞어주는 계면활성제로 돼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수성원료는 뭐 물하고 저급 알코올. 저급 알코올 중에 우선적으로 뭐 에틸알코올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에탄올,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에탄올을 하죠.
에탄올은 대표적인 수성 원료로서 물하고 잘 섞이면서 뭐가 된다? 가용화제로 많이 사용한다면 기억나죠? 아주 산뜻한 기분이 나죠, 그죠? 그런데 저급 알코올 중에서 다가알코올을 꼭 기억하죠. 다가알코올. 다가알코올이라는 게 뭐라겠나요? OH기가 들어있으면 알코올인데 OH기 숫자가 2개 이상 들어있는 거. 2개 이상 들어있는 거. 2개 들으면 2가, 3개 들어있으면 3가거든요. 뭐 5개 들어있으면 뭐 5가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글리세린이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글리세린은요, 3가 알코올이에요. 3가. 그리고 2가 알코올 중에는 아까 13 부틸렌 글라이콜. 오케이? 앞에서 14라고 했죠. 13이 맞아요. 13 부틸렌 글라이콜. 13이 맞아요. 여기에 OH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OH기가 붙어있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13 부틸렌 글라이콜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틸렌 글라이콜 하면 소비톨 그리고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 수분을 끌어오는 흡습제 역할에서 보습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폐색제는 뭐라겠나요? 수분 증말 억제하는 거라겠죠. 뭐 라놀린이라든가 페트롤라톤, 바셀린 기억나시죠? 그리고 미네랄 오일 같은 건 폐색제가 되는 거죠. 자, 유성 원료를 분류할 때 추출원에 따른 기준, 추출원을 기준해 가지고 천연은요,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그리고 동식물성 왁스, 그리고 광물성 오일, 그리고 합성은 합성 에스테르 오일하고 실리콘 오일. 식물성과 동물성은 일단 어때요? 피부에 대한 친화력은 좋은데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산패가 되기 쉽고, 그죠? 그런데 이 합성 오일 같은 경우는 산뜻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에다 무거운 느낌이 덜하고 피부에 대한 침투력이 뛰어난다는 게 특징이 있었죠, 그죠? 합성. 그게 두 가지 뭐라고 합성 에스테르 오일하고 실리콘 오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서 첫 번째 강의인 바로 화장품의 주성분, 수성 원료하고 유성 원료를 강의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